어제 6차 촛불 집회는 예상을 뛰어넘어 사상 최대 규모의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통령도 국회도 이제는 거대한 촛불의 민심을 제대로 읽고 따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제 세 차례 대국민 담화가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훨씬 많은, 물론 어제 사실 날씨가 좀 따뜻하고 그래서 오히려 야외로 많이 사람들이 이제 나들이 가는 거 아닐까 이런 뭐 예상도 있었고, 그렇지만 또 나들이를 다 광화문이라든지 각자 예. 모이셨어요, 도심으로. 그렇죠. 어제 사실 주최 측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이 시 규모, 그러니까 그 통계를 발표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뭐 지금 그렇게 한 이유는 결국은 뭐 집회 측에서 이야기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5차례 이 촛불 민심을 통해서 국민이 뭘 요구하고 있는 거 분명히 보여줬기 때문에 더 이상 규모를 이렇게 집계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아마 그런 뜻이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날도 따뜻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외로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제 규모가 사실 이때까지 했던 집회 중에 가장 큰 규모로 지금 집계를 한 거 아닙니까? 예.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유는 지난 11월 29일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3차 담화문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분노를 한 것 같아요. 예. 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임기 단축을 포함해서 모든 거치를 다 내려놓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내려놓는 수순이 일단 공을 국회 쪽에 넘기는 그런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건 정치적 꼼수 아니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날 11월 29일 날 담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그 잘못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속죄하는 그런 것보다는 뭐 그날도 뭐 주변 관리를 잘못했다, 단 뭐 한 푼의 사익도 사심도 없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아마 국민들의 분노에 아마 좀 더 기름을 끼얹은 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또 하나의 또 원인은 예. 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3차 담화에서 지금 국민들은 지금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퇴진 또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탄핵이라는 법적 절차를 밟아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3차 담화 이후에 새누리당의 이 비주류 비박계들이 상당히 흔들리면서 탄핵 전선이 흔들렸던 거죠. 예. 그리고 야당 같은 경우도 이일날 그 표결을 할 것처럼 정치권들의 대응에 대한 실망도 상당히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 민주주의 체제에서 이제 군중 동원이라는 것이 이제 모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이런 촛불 민심은 자발적 동원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최순실 일당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분들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자존심이 강한 그것으로 출발해서 이제는 안 되겠다. 한국의 민주주의라든가 어떤 권력 구조 이런 것까지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 지금 촛불을 드는 그런 형국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질서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 이제 직접 민주적인 요소는 상당히 불안한 요소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지금의 촛불 민심은 사실은 평화적이고 질서적인 모습을 보이고, 일종의 어떤 흐름 자체가 어떤 국민들의 정치 개혁과 정치 발전을 위한 소명의식이 여기에 깃들어 있다고 봅니다. 예, 6차례 집회가 될 동안 총 6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그렇죠. 특히 5차, 6차로 갈수록 점점 더 거세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뭐 중요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어제 주최 측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서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집회에 있어서 이번 집회에서는 뭐 축소를 하겠다, 행사를 축소를 하겠다, 인원에 대한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뭔가 좀 전략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포스에 깔려 있었습니다. 예컨대 어제 집회 자체가 전국에 분수령이 된다, 또 상당한 그 모멘트가 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측이 됐던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제 집회에 대해서는 좀 정치적으로 보자 그러면 김이 빠진 부분이 예상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예. 왜냐 그러면은 대통령의 주인택 문제를 분명히 했던 상황이고, 그 다음에 촛불 집회에 대한 기간이 오래됨으로 인해서 피로감이 많이 누적이 됐던 상태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에 대한 패닉 현상들이 좀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어제 집회는 그렇게 많은 숫자, 지난주보다 더 상회하는 윗도는 그런 숫자가 안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최 측에서도 여기 행사를 축소하겠다, 인원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인원이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많은 사람이 왔다라는 것은 주최 측에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주최 측에서는 뭐 전략적 포석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어제 그러면은 이 부분들이 3차 담화 이후에
그 성격을 규정하는 그런 촛불 집회했던 만큼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은 이런 것입니다. 결국 거품을 걷어내고 보니까 알맹이만 남았는데 그 알맹이가 기존에 있던 거품보다 더 크더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모든 거품을 걷어내고 시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왔으니까 결국 3차 담화문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민심을 자극할 정도로 성에 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3차 담화문은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을 물기를 바꾸는 제방이 아니고 예. 그냥 무의미하게 던지진 하나의 돌멩이에 불과했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뿐만 네. 아니라 지방에서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모였다고 해요.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있던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더 넓은 곳으로 장소를 옮겼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정치인으로 태동했는 곳에서부터 지금 민심에 이반이 있는 것이죠. 사실 아시다시피 그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30여일간의 청와대 유폐를 깨고 처음으로 갔던 것이 서문시장이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주말에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은 결국 저는 이번 어제에 있었던 촛불 시위의 키워드를 3가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다른 분들은 다 공감합니다. 첫 번째, 잠시만요. 지금 박영수 특별검사가 오후에 출근을 해서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들어보시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박영 검사하면서 뭐 특별히 선정하신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선임하시는 사명감과 수사 능력이죠. 이전에 말씀하셨던 거가 뭐 네, 같은 그렇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되는 것도 좀 있다고 하시는데 무슨 커뮤니케이션? 문서 외로는 뭐 연락이 없다. 검찰 측과 아이, 뭐, 그건 커뮤니케이션 그런 문제는 없는데요. 특수본 면담은 어느 정도 윤곽하셨나요? 언제 할지? 무슨, 특수본과 만나는 거예요? 아, 특수본 면담. 그건 지금 일단 일진이 와서 기록 검토를 하면서 결정하겠습니다. 뭐 기록 검토는 계속 진행 중이신 거고 지금 현재 기록 사본을 인계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기록이 방대하기 때문에 갖다 놓을 위치, 장소도 지금 여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적당한 장소를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장소 물색하는 대로 기록 검토는 파견 검사와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기록은 지금 이미 뭐 사본이 거의 다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20일 준비 기간 중에 뭐 어느 정도쯤이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시는지. 그걸 여기서 속단할 수 없지만은 이제 조직과 사람이 준비되면은 특수본에서 수사한 기록을 먼저 빨리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그 기록 검토 결과에 따라서 수사 착수 여부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예. 그럼 내부 조직 구조하고 업무 분장은 좀 완성. 지금도 계속 토론하고 있습니다. 예. 반성한 이복현 검사한테도 혹시 그런 건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예. 윤석열 검사는 오늘 오시나요? 안 옵니다. 예. 예. 필요하면 전화로 상의할 겁니다. 예. 참고인들이 소환 불능할 때 어떻게 하실지 대처 방안 생각한 게 있으신가요? 우선 지금 특검법에 옛날과 달리 동행명령이라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 법 체제 하에서는 참고인에 대해 최소한 설득이 중요하겠죠. 네. 오늘 특별한 주요 일정은 수사팀에 대한 수사팀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을 논의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사무실 준비 상황을 지금 체크 중에 있습니다. 오늘 대답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검보에 대해서? 대답이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오늘 내일 중으로 이제 특검부하고 파견 검사 정해지면은 사무실 완비하기까지 일주일의 텀이 있는데 그분들 따로 장소를 마련하실 건가요? 마련을 할 생각입니다. 그것도 알려주실 네. 건가요? 그것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파견 검사 요청을 언제 종료를 좀 하실 예정이세요? 가급적 이번 주 중반까지는 하겠습니다. 특수본 내에서는 원래 수사하던 부장검사나 이런 분들은 좀 파견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 검찰도 검찰 나름대로 입장이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 협의해서 결정해야 되겠죠. 언제 만나실지는 좀 네,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윤석열 팀장 역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퇴근은 언제쯤 혹시 하시나요? 일이 준비 상황을 체크한 대로 또
또 저도 볼 게 많으니까. 네, 아마 이제 아니, 기자들이 늦으실 것 같다는 말씀이신 또 거예요? 이제 박영수 특검하고 늦으실 것 이제 취재를 하기 위해서 언제 퇴근하느냐 마지막에 물어본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쭉 주요한 내용은 이제 특검보 8명을 추천을 했는데 아직 청와대에서 연락은 없었다. 이제 4명은 8명 중에서 4명을 이제 정해서 임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 그건 연락이 없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어제 아마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이죠. 특별수사본부장 이영렬 검사장하고 이제 만났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특별수사본부의 그 방대한 수사 기록 이걸 넘겨받아서 검토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수사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아직은 이 기록의 사본을 넘겨받지 못했다. 기록이 워낙 방대해서 아마 이제 준비 중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 수사 방향을 이제 그렇게 정할 것이고, 윤석열 검사는 하고는 이제 필요하면 전화로 상의해서 이제 수사 방향을 정할 것이다 이랬고, 이제 참고인 동행명령 이 부분이 특검법에 정해지지 않아서 참고인들 조사 같은 경우는 좀 설득을 잘해서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여기서 한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제 특검 사무실은 가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 이제 대치동 쪽에 한 3개층 정도 이렇게 가계약을 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곧바로 이제 준비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견 검사도 이번 주 중반까지 마무리 짓겠다. 검사 파견 받는 것도. 그러니까 최대한 빠르게 어떤 인적인 어떤 수사팀 갖추고 또 수사 기록도 넘겨받아서 최대한 빠르게 수사에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특검보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크게 의미 있는 얘기는 오늘은 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이제 방송 진행 중에 혹시 청와대에서 발표가 있거나 또 이 박영수 특검 쪽에서 얘기가 나오면 저희가 바로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이제 촛불 집회 쪽 얘기를 돌아가 보면 어제 이제 집회 숫자가 232만 명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지방도 엄청나게 숫자가 늘어서 주최 측에 따르면 이제 부산이 22만 명, 그리고 광주가 17만 명, 그리고 이제 대구가 5만 명, 뭐 춘천이 또 2만 명. 이제 김진태 의원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춘천이 2만 명으로 굉장히 많이 모였다고 그러고, 제주도도 1만 명이 모였다고 그러고요. 이렇게 굉장히 지방에서도 한 62만 명이 모였다. 이렇게 주최 측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경찰 발표로 보더라도 이제 지방에서 10만 9천 명 이렇게 집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합쳐서 경찰 추산만으로도 전국적으로 한 43만 명 가까이 되는데, 이 경찰 추산만으로도 가장 사상 최대 규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화요일 날 대국민 담화, 3차 대국민 담화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말도 안 된다. 확실한 이 거부 의사를 표명한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도 나와요. 보니까 이제 이걸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자. 그리고 워낙 평화적으로 어떻게 보면 232만 명이 모였지만은 연행된 사람 한 명 없고 부상 다친 사람 한 명 없고 이런 집회가 어디 있느냐. 예. 찬사가 쏟아지고 있는데 올해 노벨 평화상 후보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아이러니하게도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통합했는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가 그와 같은 얘기가 될 수도 있고 한데요. 예.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키워드로 3차 담화에 대한 거부, 그리고 또 하나가 탄핵에 대한 요구, 마지막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특검에 대한 기대와 요청. 이것이 아마 어제 민심이 정말 이렇게 날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광장으로 나온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좀 전에도 어떻게 보니까 바로 지금 박영수 특검이 지금 브리핑을 했었는데, 어제만 해도 기자님들한테 내일은 안 나온다. 그러니까 내일은 기자님들 하루 쉬어라 했는데 본인이 나와서 이렇게 갑자기 했는데, 그만큼 국민들도 이 특검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큰 그것 또한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반증은 뭐냐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촛불만 나온 것이 아니고 횃불도 사실은 등장했죠. 그래서 그렇죠. 일부 지역에서는 횃불을 416개를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세월호 있었던 4월 16일을 어떤 상징하는 숫자라고 하고, 기존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축제 같은 분위기였는데, 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행진에 좀 포커스를 두면서 상당 부분 긴장된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러면서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하옥하라, 또 구속하라, 이런 내용이 상당 부분 피켓이라든가 인형을 만든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곧 탄핵을 넘어서 형사 책임, 곧
특검에 대한 어떤 압박과 기대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 부분 어제 사람들을 광장으로 나오게 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예, 최대 규모의 예. 집회가 이루어졌는데 청와대에서 어떤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은 게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죠. 아직까지는 없는데 지금 뭐 이번 9일이죠. 이번 금요일 날 지금 탄핵이 국회에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이 탄핵을 제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뭔가 방안을 내놓지 않을까 하는 그 예상이 아마 지배적인데요. 저도 뭐 지금 그 새누리당의 비박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4월 말 이 퇴진 시한을 못 박는 방안을 아마 내놓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과연 이것으로 지금 현재 이 즉각 퇴진과 탄핵을 요구하는 민심이 부응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기대에 못 미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가 상당히 중요한 한 주의 고비가 될 것인데 앞서 뭐 우리 앵커께서 박근혜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말씀하셨지만 뭐 그 부분은 조금 완전 상당히 이 상황을 그나마 좀 좋은 쪽으로 해석하려는 분들의 이 바람인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대선 때 본인이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 중에 가장 인상적인 대목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100% 국민 대통합을 이야기했는데 예. 다른 공약은 몰라도 이 공약 하나는 분명히 지키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그러나 어제 집회를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느낀 부분은 정말 국민 노릇하기 힘들구나, 주인 노릇하기 힘들구나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벌써 6주째 지금 토요일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아마 지금 어제는 뭐 상당히 평화적으로 민주적으로 잘 이렇게 이 집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만은 아마 국민들 표정이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최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민들이 지금 즉각 사퇴를 넘어서 이제는 구속하라, 체포하라까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상황이 지금 좀 더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인내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9일날 이 제도 정치권 내에서 어떤 식으로 해법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아마 저는 상당히 지금 이 국민들이 지금 이 분노가 거의 폭발 직전이거든요. 이 시한폭탄처럼 지금 커지고 있는 이 분노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결국 키는 뭐 정치권이지만 그 중에서도 키는 결국은 지금 이 모든 사태를 초래한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이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자해지 차원에서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될지 아마 답은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대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미 이제 국회에 일단은 공을 넘겼는데 그것으로 안 되는 것은 국면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사태는 어떤 국면마다 매듭을 져야 되는데 지금 매듭 짓는 정치권이 없습니다. 뭐 여당은 여당, 야당은 야당, 지금 다들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언론적으로는 얘기하고 그만큼 지금 촛불 민심이 상당히 무섭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은 원죄도 상당히 크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4월 말로 시기를 특정하게 못 박으려면 시기를 특정하게 못 박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못을 박아야만이 이거에 대해서 가나 부 이것을 정치권에서 합의를 하냐 안 하냐 이걸 가지고 또 국민 촛불이 또 이것을 또 촛불 민심이 결정을 또 잠정적인 결정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어떤 매듭을 지려면 이제부터는 구체성이 필요하다 정치권에서.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전 대표라든가 민주당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탄핵 이후의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탄핵에 성공했을 때 그리고 탄핵에 실패했을 때 그렇지 않으면 이 촛불 민심이 결국은 정치권으로 향하기 때문에 정치권으로 향하면 제도적인 절차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제도적인 절차가 무너지면 잘못하면 헌정 중단 사태도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예측 못한 불확실성, 유동성이 상당히 커지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대통령이 제4차 대국민 담화를 한다고 하면 어떤 특정한 일을 박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국회에서 받든 안 받든 그런 것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좀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촛불 집회가 연속되는 담화에도 불구하고 거세지고 있다는 그런 논리. 이게 결국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그 중대성, 이걸 뭐 이야기하는 게겠죠, 첫 번째로.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서도 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결국 촛불 집회에 대응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논리가 같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큰 전략적 미스를 했다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이 사안 자체를 법률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 문제가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은 법률적이나 정치적으로 문제가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만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정서, 국민적 감정을 어떻게 추스려 나가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반추를 해보면은 1, 2차 때까지, 1, 2차 때 담화문에서는 좀 부족했습니다만은 거기에 국민들에게 좀 용서를 구한다거나 또 진정성이 조금 있는 그런 담화문을 발표를 했어요.
그 행동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러나 유영아 변호사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때부터 정치적 법률적 대응을 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크게 잘못됐다고 지적한 것은 뭐냐? 결국 이 부분을 법률적이나 정치적 방어라고 하지만 이것을 수반해야 되는 것이 뭐냐? 이것이 잘 되기 위해서는 결국 동정론이 있어야만 이것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동정론이라는 것은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잘못을 했고 또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이 부분을 헤쳐나가겠다. 이런 걸 이야기를 하고 국민들에게 이해와 설득을 구해줘야 되는데 그런 어떤 감정선을 건드리지 않고 법률적이나 정치적으로 방어만 하려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국민들한테는 저 사람이 무장을 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결기를 느끼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그러면은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4차 담화에서 뭐가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죠. 그 시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예. 우리가 짐작을 해보면은 당연히 9일 가결을 앞둔 상황에서 탄핵안 가결을 앞둔 상황에서 뭔가 조치가 나와야 될 것이다. 예.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회피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쪽으로 청와대는 전략적 침묵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비박계를 회유시킨다든가 만나서 설득을 시켜야겠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면.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어제 있었던 3차 촛불 집회에 대한 영향을 보고 결정을 짓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이 3차 촛불 집회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비박계가 소위 말해서 명예롭고 질서 있는 퇴진에 동조할지 이 부분은 아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어제 특징은 또 세월호 7시간, 특히 또 세월호 유가족들이 가장 앞장서서 청와대 100m 앞까지 이제 법원이 허가하지 않았으니까 거리 행진을 거기에 세월호 유족들이 가장 앞장서서 이제 행진을 했고요. 또 이 소등 시간, 소등을 1분씩 했었거든요. 지난주도 8시에 했었는데 이번에는 7시간 여기서 7자를 따서 저녁 7시에 이제 1분간 소등을 했는데 예. 이거 이제 북쪽 방향으로 이렇게 보면 오른편에 이제 주한 미국 대사관 있지 않습니까? 강원공항 오른편에 있는데 이 주한 미국 대사관도 1분 소등할 때 불을 잠시 껐다. 이런 이게 이제 저희가 발견이 돼서 이제 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야 이거 미국도 이제 이 촛불 집회에 오히려 동조하고 어떤 지지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리포트 대사는 이제 현재 뭐 서울에는 없고 이제 미국에 있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신들도 상당히 굉장히 큰 관심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전부터 보이고 있었지만은 이제 갈수록 이 하야 요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관심 표시하고 있는데 CNN 보도 한번 들어볼 수 있으면 들어보시죠. 네. means impeachment, and these protesters have adapted a popular Korean pop song calling for President Park to step down and go. They say they will carry on until she does resign. 네, 하야란 말을 이제 한국말로 먼저 하면서 이제 리포트를 시작하네요. 그리고 다른 뭐 유수한 뉴욕 타임스 같은 경우는 임박한 탄핵 표결을 차단하려는 박 대통령의 시도. 그래서 이제 3차 담화에 대한 얘기고요.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도 박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하려는 지연 작전을 펼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고요. 일본 NHK 방송은 이 담화대로 실행이 되면 1987년 한국의 민주화 이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처음으로 퇴진한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이런 반응들 내놓고 있습니다. 상황은 뭐 정확히 보고 있는 것 같네요. 외신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지금 6번째 이 100만 명 단위의 규모가 모여서 이렇게 평화롭게 시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경이적인 이 지금 이제 반응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지금 CNN을 비롯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지금 그 외신들이 이 매주 토요일마다 지금 거의 생중계하다시피 우리의 상황을 지금 전 세계에 타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야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이 위대하구나 하는 생각을 진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박근혜 대통령 한 분과 또 그 비서실세인 최순실 씨가 이 지금 이제 전 세계의 대한민국 국격을 땅바닥에 떨어뜨렸지 않습니까? 이러한 지금 떨어진 국격을 정말 위대한 국민들이 다시 지금 복원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대한민국의 이 민주주의를 최면은 아마 많은 외국의 이 세계인들이 상당히 비하하고 막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야 대한민국은 역시 달라 아마 그런 식의 인식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지금 이 남아공에서도 지금 주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위가 상당히 격렬해지고 있는데 예. 주마 대통령을 지금 그 뭡니까 이 끌어내리기 위해서 지금 요하네스버그를 비롯한 남한 곳곳에서는 상당히 거의 폭동 수준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이 똑같은 상황에서 너무 대비되는 측면에서 그렇다고 본다면 이 위대한 국민들이 만들어 놓는 이 지금 놀라운 민주주의 복원력을 과연 이 대통령과 이 정치권이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 아마 큰 숙제가 주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며칠 전 그 CNN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거부하는 5가지 이유라는 것을 들었고 그것이 아마 그 여기에 계신 분들도 상당 부분 많이 보았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4번째, 5번째 이유가 재미있습니다. 4번째 이유가 여당, 그러니까 새누리당 내에서 하야에 대한 압박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이 하나고 예. 마지막이 야당이 대통령을 방치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부연한 것이 하야한 이후에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기에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예. 결론적으로 지금 이건 지난주에까지의 상황이고 이번 주 상황은 상당히 급변을 했고 사실 야당이 서로 갈짓자 행보 2일날 탄핵한다, 5일날 한다, 9일날 한다 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은 12월 9일로 못 박았다는 점에서 결국 야당이 대통령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보여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외통수에 몰렸다라고 지금 밖에 볼 수가 없고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한마디. 사실 예전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10여 년 전에 기업은 2류, 공무원은 3류, 정치는 4류. 근데 1류가 빠져 있습니다. 이번에 이 평화적 집회를 통해서 국민이 1류란 것을 좀 보여줬다고 얘기합니다. 그 과거에 이제 미국의 역할을 저는 상당히 주시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과거에 이승만 3.15 부정선거가 있은 다음에 4.19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미국이 상당히 이승만 정권의 어떤 민주적인 반민주적인 행태에 대해서 맥그루더 대사라든가 해서 학생들을 상당히 해서 동원한 측면도 있었고 미국에서 세계의 어떤 민주주의를 컨트롤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한국의 내정 불안이 있는 것은 미국에 상당히 신경 쓰인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뭐 미국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87년 체제 이후에 민주주의가 상당히 제도화되고 탄탄한 기반을 가진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촛불 시위도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내정 문제도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이것은 뭐냐면 앞으로 중요한 것은 물론 촛불 민심하고 국민이나 군중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이것을 제도권에서 흡수해서 정치권에서 제도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또 다른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노정되기 때문에 예. 다양한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상황은 이런 국민의 촛불 민심을 제도권에서 하루빨리 수렴해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업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기업을 보면은 저게 경쟁력이 강한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잣대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잣대가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 위기 상황에 소위 말하자면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강한 기업이 가장 경쟁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뭐 현 상황과 빗대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 결국 지금 국격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좋은 평가가 나온 얘기 그 자체가 이겁니다. 위기 상황에 대처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능력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국격에 대한 부분이 그나마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나라에 대한 정정 상황 이런 걸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정치가 안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 단순히 국격이라는 것이 그 나라의 경제 상태가 좋다 해서 국격이 높은 건 아니거든요. 오랫동안 길들여지고 다듬어진 문화 양식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정서에 팽배가 되어 있느냐 그것이 어떻게 흡입이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이 국격을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척도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것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자 그러면 이렇습니다. 지금 그 촛불 사태가 촛불 집회가 지금까지 왔는 부분들은 정치권의 자업자득이 굉장히 큰 것이죠. 실질적으로 정치권의 역할이라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정당 정치 아니겠습니까? 정당 정치는 결국 정당의 어떤 정치력을 발휘해서 군중들, 국민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데 정치적 협상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예. 하지 않고 결국 국민들이 요구하는 탄핵 국면까지 오게끔 만들어놓은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 부재다. 결국 광장의 정치에 정당의 정치가 흡수되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가 아직까지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라고 비난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예.